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상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규인데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약의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근간이 원래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43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83조에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오늘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18번째 시간에서는 상가 건물과 계약갱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있는 갱신 청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법상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영업을 위하여 임차인이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경우와 전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에 최고 10년까지 영업을 하여 시설비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과 방법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요구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이어야 하고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에 상관이 없이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를 보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이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기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지정된 업종만 영업하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약정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영업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시설비나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여섯째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일곱째는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이는 임차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의 용도 준수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의 보존 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임대차 기간과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같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되고 5년으로 한 경우는 5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임의 규정이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걸지 아니하면 저번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민법 제639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 제635조에는 묵시적 갱신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고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6개월, 임차인은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사항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니 차임과 보증금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전의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또는 5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묵시적 갱신은 1년이니까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상임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묵시적 갱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묵시적 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차가 계약기간 중 해지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임차인만 묵시적 갱신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이나 상가임대차법의 법조문을 보다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돈이 연결되다 보니 여러 판례가 나오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하면서 사이좋게 살아가면 이러한 법들도 사실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한 법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반대로 그 법을 알아두어야 세상 삶에 있어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딱딱하고 복잡한 법을 참고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